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저번 시간에 파생어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러니까 오늘은 합성어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내일 수업, 내일 모레 수업, 월, 화, 수 수업을 통해서 나머지 유인물들을 다 나갈 수 있으면 나가고요. 못 나가면 이후에도, 그러니까 꼭 들으라는 게 아니라요. 선생님 누누이 말했던 것처럼 이 수업은 어차피 개학하고 나서 다시 한번 해줄 겁니다. 다시 한번 해줄 거예요, 문법은. 그런데 이 영상을 통해서 먼저 미리 공부해보고 오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예습 겸 하는 겁니다. 예습 겸. 하지만 출석 인정은 해야 돼요. 적어도 두세 번 정도는 들어야 아마 문법을 이해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형태로 준비를 하는 거고, 무슨 말이냐면, 만약 월, 화, 수 내에 여기 나와 있는 유인물을 끝내지 못한다면 그 후에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시험 범위는 다 찍어서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이제 공부를 하고 싶은 친구들, 당연히 공부는 다 하고 싶겠죠. 겨울방학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 선생님이 문학과 비문학 같은 경우, 문학과 독서, 그리고 뭐 이런 문학과 독서 같은 부분은 따로 또 촬영을 해서 방학 때 과제를 계속 내줄 거니까 공부를 하고 싶은 친구들은 생각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제 합성어부터 배우면 될 것 같은데요. 자, 합성어라는 건요, 여러분, 아까 어제 뭐라고 했어요? 어근 플러스 어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잠시만요. 노트북 조정 좀 할게요. 자, 어근 플러스 어근이 우리 합성어인데요. 우리 어제 파생어는 배웠죠. 접사 플러스 어근 또는 어근 플러스 접사가 파생어다. 접사라는 것은 우리 어근의 의미를 도와주는 정도로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어근 플러스 어근의 합성어라는 건 둘 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뿌리를, 즉 어근,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미의 뿌리, 즉 어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둘 다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합성어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근데 좀 어렵죠? 그럼 어제 말했던 파생어의 예시들을 조금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파생어 앞에 나와 있는 이러한 접사들, 전미사들, 이런 단어들을 외워두는 게 도움이 되겠죠? 자, 이제 우리 합성어를 배워보면,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새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새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새해라는 단어는 새와 해, 둘 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관형사죠. 체언이 꾸며주는 거잖아요. 새라는 체언이 해라는 새라는 관형사가 해라는 체언을 꾸며주는 형태죠. 이런 것들도 어근 플러스 어근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근과 어근의 조합이기 때문에 합성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 옆에 나와 왼쪽 한번 보실까요? 이쪽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합성어는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라는 게 있습니다. 자, 통사적이란 말은 일반적이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자, 일반적이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좋은데요. 자, 통사적 합성어라는 건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 또는 어순과 일치하는 합성어를 의미합니다. 자, 다음 생각해 봅시다. 체언, 하나의 명사죠. 체언 플러스 체언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둘 다 완벽히 이루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하겠죠. 평소에도 우리도 많이 쓰는 것처럼. 즉, 네, 플러스 물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시옷은 우리 시옷, 시옷 첨가가 되는 거죠. 사이시옷 현상이. 그 다음에 이것과 저것, 이 합쳐져서 이것, 저것이 되는 거죠. 이렇게 체언 플러스 체언이 되는 것들을 합성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관형사 플러스 체언입니다. 관형사라는 거 뭐 꾸며주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관형사는 체언을 꾸며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관형사 앞에 나와 있는 새라는 관형사가 해라는 체언을 꾸며주는 겁니다. 자, 한 번이라도 그 한해 번을 꾸며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형사 플러스 체언 당연히 맞는 말이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관형사는 당연히 체언을 꾸며주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통사적 합성어는요,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걸 찾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용언의 관형사형 플러스 체언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체언을 꾸며주는 건 관형사죠. 그런데 용언의 형태로 꾸며주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늙은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늙다라는 용언에서 체언을 꾸며주고 있죠. 말이 안 되잖아요, 원래. 하지만 말이 될 수 있게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관형사형 어미를 붙인다라는 겁니다. 용언에 관형사형 어미를 붙인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관형사로 쓰입니다. 문장 내에서. 자, 보시면, 자, 늑다가, 여기 나와 있는 이 매개모음 을가에 들어가서 이 매개모음 들어가 있는 은, 즉, 연결어미, 관형사형 어미, 니은이 쓰인 거죠. 근데 니은인데 매개모음이기 때문에 은으로 쓰인 겁니다. 늑다라는 어근에, 늑다라는 용언의 어근에, 은이라는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겁니다. 어간에. 자, 어때요? 그렇다면 늙은 이를 꾸며주죠. 체언을 꾸며주는 겁니다. 원래 용언은 부사가 용언을 꾸며주는 거고, 용언 자체는 꾸며줄 수가 없잖아요. 동사 형용사 때문에. 용언은 꾸며주는 수식어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꾸며줄 수가 없는데 꾸며줄 수 있게 어떻게 만든다고요? 관형사형 어미를 통해서 만든다고요. 뭐뭐형 어미를 통해서 만든다는 겁니다. 즉 여기 나와 있는 이 관형사형 어미는 다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뭐뭐 매개모음 니은 그리고 관형사형 어미 뭐뭐는 뭐뭐던 뭐뭐리을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된장 같은 경우에는 되다에 플러스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다에 관형사형 어미인 니은이 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된장이라는 형태로 구성이 되는 거고요. 자, 이것도 당연히 말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자, 용언 플러스 용언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용언 플러스 용언도 통사적 합성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용언 플러스 용언이라는 거 봤는데, 자, 용언과 용언이 그냥 연결되면 실질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연결해주는 어미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돌아가다라는 단어를 봅시다. 자, 다죠. 실질적으로 다죠. 왜냐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분이 돌다. 우리 누구예요? 우리 태빈이 싫어. 그러면 진우로 하죠. 아기맹수로 하죠. 아기맹수가 길을 가고 있어요. 이렇게 랄라랄랄랄라 가고 있어요. 가다가 갑자기 누가 부르는 겁니까? 세이가 불러요. 에이, 아기맹수! 불렀더니 우리 아기맹수가 어떻게 해요? 가다가 보는 거죠. 즉 일단 도는 겁니다. 돌아서 어떻게 해요? 다시 갑니다. 세이가 불렀더니 아기맹수가 가는 거죠. 즉 돌다와 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부분이 합쳐진 겁니다. 근데 돌가다 이상하죠. 왜요? 왜 이상할까요? 두 가지의 용어는 연결해주는 연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연결 부분을 우리는 연결어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어라는 연결어미들, 즉 중간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이 연결해주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접다와 들다 이런 형태로 이런 부분의 연결어미가 어의 형태로 존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또 마지막 통사적 합성어의 예시는요, 여러분 부사 플러스 부사입니다. 부사 플러스 부사. 자, 선생님 말했죠. 부사는 체험 빼고 다 꾸며준다. 자, 곳이 자를 꾸며주는 겁니다. 깡충이 깡충을 꾸며주는 거다. 이런 형태로 부사 플러스 부사가 붙는 것도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안 되고 통사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통사적 합성어의 예시는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걸 알아야 문제를 풀기가 쉽겠죠, 여러분. 자, 안 되는 것들을 한번 봅시다. 자, 비통사적 합성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통사적이지 않다. 즉,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건 이런 겁니다. 자, 용언에 어간에 체언을 붙입니다. 근데 위에 나왔죠. 통사적 합성어 용안에 어간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관형사형 어미가 있어야 됩니다. 관형사형 어미가 있어야 되는데 관형사형 어미가 없고 바로 체언이 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덮밥이라는 단어 많이들 보죠, 여러분. 자, 오늘 연어덮밥 먹어야겠다. 오늘 점심은 연어덮밥. 어디 있는지 찾아오는 사람에게 사줍니다. 선착순 둘. 자, 덮다라는 건 우리 덮밥이라는 거 메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밥이 이렇게 라라라라라라라라 있죠. 여기 위에 이 밥 위에 뭘 덮어요? 뭔가를 재료. 예를 들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연어덮밥을 먹을 겁니다. 연어를 위에 올리는 거예요. 즉 덮는 거죠.
밥을 덮기 때문에 덮밥이라고 합니다. 근데 덮다라는 우리 용언의 어감 부분에 이게 이루어지려면 뒤에 나와 있는 밥을 꾸며주려면, 즉 체언이 꾸며주려면 관형사가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나와 있던 것처럼 우리 관형사형 어미인 뭐뭐, 니은이 있어야 돼요. 즉 덮, 은, 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상식적으로는요. 용언의 어간이 체언을 꾸며줄 수는 없으니까. 근데 덮밥이란 단어는 우리가 없이도 꾸며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합니다. 중간에 연결 부분이 없는 거예요. 연결 부분. 사실 비통사적 합성어의 가장 핵심은 연결 부분이 없다라는 걸 조금 파악할 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접칼 같은 경우도 맞습니다. 자, 접칼이라는 단어 처음 들어보죠. 근데 접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렇게 칼이 있으면 이 칼을 접을 수 있는 겁니다. 즉 우리 캠핑 가거나 오피넬 라이프라고 한번 쳐보세요. 오피넬 라이프. 오피넬 라이프라는 한번 볼까요? 자, 보이시죠? 이런 것들을 접칼이라고 합니다. 예쁘네요. 하나 사고 싶은데. 자, 이렇게 칼이 있고 이 칼을 접을 수가 있죠. 이러한 것들을 접칼이라고 합니다. 접칼.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접다라는 이 용언에 어간에 자, 어간이나 여기는 똑같습니다. 자, 접다라는 부분에서는 자, 어간에 칼이라는 체언이 붙은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중간에 연결 부분이 없죠. 체언 플러스 체언이면 상관이 없는데 연결 부분이 없습니다. 용언의 어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연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연결 부분이 뭐예요? 접은 칼이죠. 아니면 접는 칼이죠. 이런 형태로 봤을 때 관형사형 어미인 뭐뭐 니은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비통사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았죠? 이런 게 용언의 어감 플러스 체언, 즉 관형사형 어미가 없는 경우에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두 번째, 용언의 어간 플러스 용언입니다. 자, 용언의 어감 플러스 용언이 붙을 때는 말했던 것처럼 아예 용언 플러스 용언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용언의 어간이라는 건 앞에 의미가 있는 부분만 떼온 거잖아요. 기본형 다 빼고.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나와 있는 단어를 붙을 때 중간에 연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두 번째입니다. 용언의 어간 플러스 이 용언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 이거 죄송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자, 우리 이런 말을 하겠습니다. 강현아, 안녕? 왜 인사 안 하냐? 자, 이건 상관이 없고요. 죄송해요. 자, 아연아, 복도에서 날뛰지 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건, 자, 날뛰다라는 단어는 뭡니까? 날뛰다. 날고 뛰다라는 의미죠. 자, 한번 보실게요. 같이 봐줘야 좋아요. 이런 건. 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날듯이 껑충껑충 뛰다 라고 적혀져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부분에 연결해주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용언 플러스 용언이 아니라 용언의 어감 플러스 용언이기 때문에 사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그런데 연결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날고 뛰다. 뭐 아니면
날아서 뛰다. 이런 형태로 바꿔야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습니까? 연결어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대등적 연결어미, 뭐 종속적 연결어미, 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저번 시간에 안 배웠으면 유인물에 한번 있을 텐데요. 자, 우리 유인물에 연결어미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있네요. 이 연결어미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중간에. 자, 높고 푸르다, 날고 뛰다 이런 형태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없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단어가 될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 날고 뛰다라는 건 합성어가 아니죠. 이건 뭐예요? 단어가 아니라 하나의 구죠, 구.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 자, 즉 날고 뛰다, 뭐 높고 푸르다, 날아 뛰다. 이런 형태로 연결어미가 있으면 이거는 구가 되는 거고, 없기 때문에 없는데 합쳐졌기 때문에 이거는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자, 부사는 뭐 빼고 종치입니다. 잠깐. 자, 여러분, 부사는 뭘 꾸며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정답. 빼빼로 하나. 누가 정답을 외쳤을까요? 자, 나 빼빼로 좀 사놨어, 얘들아. 필기 잘한 사람들 5명 뽑아서 돌아오면 빼빼로 플러스 선물을 주겠어. 그래서 필기를 좀 열심히 해서 열심히 올리도록 해라. 그리고 혹시 인트로가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박수 한번 쳐줘. 댓글로. 힘들게 만들었어. 자, 부사는 뭘 꾸며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체언을 꾸며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죄송해요. 체언 빼고 나머지를 꾸며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떠한 경우가 있어요? 부사가 체언을 꾸며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붓을 비입니다. 부슬거리다 라는 부사죠. 부슬거리며 내린다. 용언을 꾸며주는 거잖아요, 원래. 근데 부슬비라는 단어를 통해, 즉 체언을 바로 꾸며주는 형태로 구성된 단어. 어때요? 비통사적이죠? 척척박사도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하면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몇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예시를 들어줘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예시를 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비통사적 합성어로 잘못 알고 있는 통사적 합성어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체언 플러스 용언의 형태로 구성되는 단어들을 의미하는데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은 조사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예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과 들어가 있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힘들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다라는 단어는 통사적 합성어일까요? 비통사적 합성어일까요? 당연히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왜? 힘이 들다죠. 힘이 들답니다. 즉 주어 플러스 서술어의 개념은 통사적 합성어로 봅니다. 생략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생략돼 있다고 보는 겁니다. 조사가. 그 다음 두 번째, 목적어 플러스 서술어의 개념. 어떤 예가 있을까요? 나는 의제를 본받고 싶어. 근데 본받다라는 단어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의제야, 첫째 날 과제 제출해라. 왜 안 하는 거냐? 본받다. 본을 받다죠. 근데 이 을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생략되어 있는 거. 아셨죠? 그렇게 되면 이것도 통사적 합성어라고 봅니다. 세 번째,
부사, 서술. 부사는 다 꾸며준다고 했죠? 자, 지금 성적으로는 세이가 세이 이제 그만 쓰자. 세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다. 자, 우리 하진이가 채원이를 앞서다. 앞선다 뭐 이런 게 현대어가 들어갔죠. 우리 현지형이 들어가겠죠. 근데 좀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단어를 이렇게 좀 어색하게 쓴 겁니다. 자, 앞서다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앞에 서다죠. 부사격 조사가 있기 때문에 부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앞서다라는 건 충분히 가능한 방식이잖아요. 부사가 서술어를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다라는 단어는 통사적 합성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종류 헷갈리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여기서 하나 팁을 주면 우리말에서 조사는 생략 가능합니다. 조사는 항상 생략이 가능해요. 근데 어미는 불가능합니다. 생략 불가능.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조사가 생략된 것은 통사적 합성어고요. 어미가 생략된 것은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면 조사는 생략이 가능. 그러니 통사적 합성어. 조사가 생략된 건 통사적 합성어. 어미는 종치고 생략이 불가능. 그렇기 때문에 어미가 생략된 건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마 분명 질문을 하는 우리 친구들이 몇 있을 텐데요. 아마 문법으로 들어가면 인터넷에서 찾으면 아마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우리 문법에서 생각을 해야 될 거는요, 여러분. 표준국어 대사전에 어떻게 등재되어 있느냐와 vs 학교 문법입니다. 문법이 조금 달라요. 표준국어 대사정에는 예를 들어서 통사적 합성어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학교 문법에서는 비통사적 합성어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예들은 당연히 논란이 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겠죠. 이런 건 사실 그냥 외우면 몇 개지는 외우면 좋고 안 외워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냥 평소 방식대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열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열쇠. 자, 여는 쇠죠. 그쵸? 열다라는 기본형에 관형사형 어미 뭐뭐 리을이 붙어서 또 쇠가 붙어서 이게 뭐라고요? 통사적 합성어로 보는 게 누굴까요? 표준국어 대사전의 방침입니다. 이 리을이 열다 뒤에 오기 때문에 리을이 오기 때문에 리을이 하나 탈락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학교 문법에서는 어떻게 보냐면요. 열다의 관형사형 어미가 없다라고 봐요. 생략됐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두는 거예요? 비통사적 합성어로 봅니다. 이렇게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문법이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알려준 것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수능에서는 평가원은 당연히 논란의 요지가 있는 건 당연히 출제하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개념은요, 여러분. 합성어에도 여러 가지 의미상으로 나누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 대등합성어. 두 번째 종류 당연히 그러면 종속합성어. 세 번째 종류 뭐 있을까요? 융합합성어. 자, 대등합성어란 뭘까요? 말 그대로 두 어근이 본래의 의미를 갖고 대등한 자격으로 결합된 합성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앞뒤 또는 뭐 오다 가다에서 오가다, 검다 북다에서 검북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대등합성어는 단순한 의미의 결합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종속합성어란 뭘까요, 여러분? 앞에 어근이 뒤 어근을 수식하는 합성어다. 즉 수식한다라는 건 뭐예요? 수식은 관형 플러스 관형 또는 부사어의 역할을 한 합성어를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예를 좀 들어보면은 돌다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돌로 된 다리죠. 돌로 된 다리. 뛰어서 가는 거죠. 결국에 얕게 보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앞어근이 뒤어근을 수식하는 것들을 종속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럼 융합합성어란 뭘까요, 여러분? 융합합성어. 당연히 융합이기 때문에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합성어를 의미하겠죠. 합쳐져서. 즉 제3의 의미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좀만 지울게요. 이거 한 번에 지우는 거 혹시 아는 사람? 아는 사람 댓글 좀 남겨줘. 선물 줄게. 분명 이거 있는데 잊어먹었네. 자, 이런 겁니다. 밤과 낮이 합쳐졌어요. 이 밤낮이라는 단어 우리 보통 어떻게 써요? 밤과 낮을 같이 쓰지 않죠. 하루 종일, 늘이라는 단어를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융합합성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돌아가다. 할아버지 돌아가셨어. 돌아가다죠. 죽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합성되면서. 이런 형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실제적으로 물불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물불은 어떤 단어예요? 어려움, 위험을 의미하죠. 물과 불이지만. 자, 또 뭐 어떤 단어가 있어요? 피땀. 피땀 어린 노력이라는 단어 있죠. 그럼 피땀이라는 건 뭘까요? 노력과 정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것처럼 합쳐져서 새로운 의미가 상상되는 것을 융합합성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합성어에 대한 개념은 끝이 난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 단어인 문장의 구성단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들 한 잔씩 먹고 오세요. 30초 쉴게요. 자, 우리 문장의 구성, 즉 문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문장까지 배우면 진짜 거의 다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문장까지만 하면 이제 용언의 활용 부분까지만 끝나면 거의 끝납니다. 오늘은 문장까지만 간단하게 볼 거예요, 여러분. 자, 문장이라는 거. 자, 우리 문장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그냥 원론적인 의미를 적어주면요. 자,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하는 최소의 언어 형식입니다. 사실 별로 필요 없는 내용이죠. 자, 이제 우리 문장의 구성 단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은 예를 들어 절, 구, 어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절, 구, 어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어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순서상.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이다. 우리 저번에 어절 틀린 친구들 있죠? 아, 진짜 나 심청전 어절 못 쓴 애들 보고 진짜 화남. 이런 못 써. 자, 띄어쓰기의 단위와 일치한다. 문장 성문과 일치한다. 이 책이 참 재미있다. 자, 4어절이죠. 자, 이런 이제 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는 둘 이상의 어절이 모여 하나의 단어가 동등한 기능을 하는 단위를 의미합니다. 즉, 뭐뭐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거 한번 볼 건데요. 밑에 구의 종류에서 명사구는 즉 주어의 역할을 주어부, 즉 명사의 역할을 하는 걸 의미합니다. 자, 참 재미있다처럼 나와 있는 부분들은 형용사구, 서술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자체 내에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 즉, 이 안에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위에 나와 있는 절과 차이가 있죠.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형성하는 건 절이라고 합니다. 즉, 아는 문장 속에서 한 성분으로 쓰인다. 즉, 아는 문장이라는 건 문장 안에 또 다른 문장이 하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 자체를 형성해야겠죠. 주 서술어의 관계를 형성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문장은 절이라고 합니다. 명사절, 부사절 이런 형태로 관형사절 이런 형태로 구성됩니다. 명사절이라는 거는 여기 안에 있는 숨어있는 절이 명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 부사절이라는 건 부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 관형사절이라는 건 관형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우리 이제 이 구의 종류를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구의 종류는 명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관형어 플러스 명사는 이 작품에서 명사의 역할을 하는 구입니다. 즉, 명사의 기능을 하죠. 새 옷이 좋다. A가 좋다. A 좋다. 이런 형태로. 자, 상권이와 신이가 만났다. 둘이 만나지 마라. 둘이 만나지 마. 상권아, 안 돼. 신이가 판무파탈이지. 아주 인기가 어마어마하지. 1반에도 하나, 2반에도 하나, 3반에도 하나 있으니까. 하지만 상권아 3반에 둘이 될 수는 없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이해했을 거라고 믿는다. 자, 두 번째 동사구 같은 경우는 여러분 부사어 플러스 동사입니다. 자, 세희가 춤을 잘 춘다. 그치, 세희야 빨리 릴스 찍어서 보내라. 춤 잘 춘다고 했잖아. 자, 잘 춘다라는 건 자, 춘다를 꾸며주는 부사어 잘이라는 형태. 즉 세희가 춤을 땡한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동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동사 플러스 보조용언의 형태도 동사구라고 합니다. 강현이가 빵을 다 먹어버렸다. 강현아 이제 그만 괴롭힐게. 빵 하나 줄게. 찾아와. 이제 그만 놀릴게. 진짜 약속. 강현이는 강현이를 아니 나 이길석은 강현이를 그만 놀리겠습니다. 자, 사인. 자, 강현아 이거 캡처해서 들고 다녀라. 내가 뭐라고 하면 말해줘. 자,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사 플러스 형용사 매우 춥다. 건강이 좋지 않다. 형용사의 기능을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부사 관형사 아주 새 옷. 자, 그 다음에 관형사 저 새 옷 써주세요. 자, 부사구는 부사. 자, 재성이가 매우 빨리 날린다. 오, 재성이 진짜 빠르더라. 근데 몸을 못 가누네. 재성아, 몸을 가눌 수 있게 우리 좀 더 운동하자. 자, 이제 이런 것들을 구라고 합니다. 자, 우리 문장 성분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자, 문장 성분이라는 거 뭘까요?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이 있습니다. 즉, 주성분이라는 건 없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없어도 되긴 하죠. 근데 문장의 골격을 이루는 성분입니다. 즉, 그리고 부속성분은 수식하는 부분, 관형어와 부사어를 의미하고요. 관련이 없는 독립어도 있습니다. 여러분, 체크하도록 하세요. 자, 이제 우리 한번 정리해보면요. 여러분, 자, 주어, 서술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성분에. 주어는 주성분이죠. 자, 어떻게 문장 안에서, 기능이라고 하기엔 좀 웃긴데, 어떤 형태로 실현되느냐라고 본다면요. 여러분, 체험 플러스 주격조사, 깨서, 에서. 이건 단체에서죠. 이 앞에 에서는 여러분, 단체에서라는 부분이 생각해야 됩니다. 격조사 볼 때 배웠죠? 주격조사 볼 때. 즉, 주격조사 이 세 개가 붙으면 이 문장에서 이거는 주어의 역할을 한다. 그 주어로 실현되는 거죠. 두 번째는 체험 플러스 보조사요. 성훈이는 예쁘다. 앞에 뭐 신데렐라 성훈이라고 좀 붙여주면 더 좋겠죠? 성훈이도 예쁘다. 성훈이만 예쁘다. 이런 형태로 보조사가 붙으면 이거는 주어의 역할을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체험 단독으로 쓰일 때 격조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사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생략 가능하다. 어미는 생략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통사자 합성어와 비통사자 합성어를 구분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체험 단독으로 쓰는 겁니다. 자, 승아, 대학에 합격했니? 네, 교대에 갔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아요. 모든 공은 저에게 돌리겠습니다. 제가 잘해서 간 거죠. 역시 승아. 자, 이렇게 생략될 수 있습니다. 서술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 똑같이 주성분인데요. 동사 자체로만 실현되기도 합니다. 하진이가 웃는다.
형용사로 실현되기도 합니다. 지원이는 예쁘다. 그리고 체험 플러스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어 성립되기도 합니다. 경환이는 학생이다. 그러니까 편집보다는 공부를 해야 된다. 체험 단독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서술격 조사이기 때문에 생략이 되는 겁니다. 자, 범수가 수석 합격. 느낌표, 독립 감탄사를 붙입니다. 어때요? 상관없죠. 이다가 생략된 겁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생략됐다는 건 뭐예요? 그럼 붙여보면 어색하지 않다는 거죠. 범수가 합격이다. 어색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다가 생략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서술절로 쓰이기도 합니다. 서술절은 우리 좀 이따가 그 아는 문장 볼 때 좀 자세하게 볼게요.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자, 우리 영웅이는 다리가 길다.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여기 부분 전체가 서술어의 역할을 하죠. 영웅이는 A다. 어때요?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서술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서술어를 보면요, 여러분,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서술어의 자릿수라는 개념을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서술어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문장 성분의 수를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합니다. 서술어의 자릿수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북다와 다르다는 같은 서술어의 자릿수가 같다. 이런 형태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면 좋을 것 같은 부분인데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한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 세 자리 서술어는 이겁니다. 이 서술어가 필요한 성분이 몇 개가 있느냐. 자, 노을이 붓다, 노을이 매우 붓다, 노을이 엄청 붓다. 노을이 붓다라는 단어만 있으면 되죠. 붓다라는 건 즉 주어만 필요로 합니다. 자, 내린다라는 것도 눈만 필요합니다. 주어만 필요로 합니다. 이런 것들은 주어만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 자리 서술어라고 합니다. 주어라는 한 자리 서술어만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술어의 자릿수를 구분하는 방법은 외워두는 것도 좋지만요, 여러분. 빼보는 거예요. 빼보는 거. 주어 빼고 빼봐서 말이 되면 한 자리.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생략되어 있는 건 또 달라요. 자, 볼게요. 그럼 보면서. 자, 두 자리 서술어는요, 주어 또는 주어와 목적어가 필요한 겁니다. 자, 나는, 주어, 널, 목적어, 너를이죠. 널 사랑해. 누가 하는 말이에요? 이건 바로 태빈이가 하는 말이죠. 오케이. 또는 주어 또는 보어가 필요한 경우 있습니다. 얼음이 물이 되다. 자, 우리 보어 뭐라고 했어요? 뒤에 한 번 더 나오니까 여기 부분 있죠? 보어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보어의 실현 형태는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는 이가, 아니다 뒤 앞에 나오는 이가입니다. 즉, 철수는 가수가 아니다. 아니다 앞에 나오는 가라는 복격조사가 쓰인 거예요. 또 하나 더 있어요. 너는 친구도 아니다. 즉, 체언으로만 쓰일 때. 체언 플러스 이제 여기서는 체언으로만 쓰인다라기보다는 체언 플러스 보조사로 쓰인 형태를 의미하겠죠. 여기 오타네요. 오타. 여기 적어주세요. 여기 보조사. 즉 체험과 보조사. 근데 아니야 앞에 오는 게 당연하죠.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거예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이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니다 아니야 되어 앞에 오는 것들. 자, 이가 또는 보조사 또는 체언 단독 복격조사가 있지만 생략되는 거. 민들레 홀씨 돼요. 자,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민들레 홀씨가 돼요. 말 되죠? 즉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이가 또는 보조사로 쓰인다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두 번째는 서술어 자리 두 자리 서술어는 주어 또는 이제 주어는 다 있어야 되고요. 목적어, 보어, 필수적 부사어 중에 하나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즉 얼음이 물이 되다 해서 필요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난 널 엄청 사랑해. 난 널 죽을 만큼 사랑해. 즉 난 널 사랑이라는 의미가 중요한 거죠. 난 널 죽을 만큼 사랑해. 사랑해. 이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랑 필요 없습니다. 공부하세요. 특히 몇몇 있죠? 1반에 몇 명, 2반에 몇 명, 3반에 몇 명 그만하시고 이제 공부 좀 합시다. 공부. 알았죠? 사랑 금지. 자, 마지막 필수적 부사어. 필수적 부사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다르다. 말 돼야 안 돼요. 나는 다르다. 안 되죠. 나는 뭐와 다르다.
즉 다르다를 꾸며주는 필수적 성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런 것들을 필수적 부사어라고 합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거, 필수다. 두 번째, 수지가 나를 여겼다. 이상하죠? 나를 남자로 여겼다. 그는 아들을 삼았다. 그들은 아들을 후계자로 삼았다. 뭐로 삼았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필수적으로 꼭 있어야 되는 이런 것들을 필수적 부사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세자리 서술 안 했네요. 세자리 서술은요, 여러분, 주어,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형에게 책을 주었다. 나는 책을 주었다. 말은 되죠. 근데 누구에게라는 게 생략되어 있을 수는 있어요. 문장에서. 하지만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생략과 없어서 되는 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생략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거 명확하게 찾아야 됩니다. 즉, 나는 책을 주었다라는 문장 이상하지 않죠. 하지만 나는 누구에게 책을 준지가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책을 주었다. 뭐 어디에게 주었다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거는 그냥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수지가 나를 남자로 여겼다. 삼았다. 아까 여기 설명하다 그냥 바로 여기로 넘어갔네요. 자, 이렇게 형태로 필수적 부사어를 찾아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지? 한 방에 지우고 싶어. 오, 신기함. 오, 알았어. 니들이 알아내지 않아도 내가 알았어. 자, 목적어 한번 볼게요, 여러분. 목적어. 목적어는 어떠한 형태로 실현되냐면요, 여러분. 자, 누리가 노래를 부른다. 우리 누리가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누리는 무섭지 않다. 착하다. 자, 근데 누리가, 여러분 누리 아세요? 누리 피아노 엄청 잘 쳐요. 피아노 선수임. 노래도 잘할 거예요. 피아노를 잘 치니까. 자, 여기 목적격 조사, 을의 형태로 현실되는 것도 목적어라고 하죠. 또 하나 다른 개는 체험 플러스 보조사의 형태로 실현되기도 합니다. 신이가 춤은 춘다. 신이가 춤도 춘다. 신이가 춤만 춘다. 그치? 우리 신이는 춤만 추죠. 쉬는 시간에 가보면 남 아이돌 무대만 봅니다. 찔투더망. 자, 체험 단독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원석이는 상권이를 좋아해. 즉 여기 단독으로 쓰인다라는 건 여러분 격조사가 생략된 겁니다. 말했죠? 조사는 생략 가능해요. 하지만 어미는 생략 불가능합니다. 자, 보어라는 거 아까 봤었죠? 자, 우리 여기 전성 어미까지만 한번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자, 관형어라는 게 있습니다. 관형어. 자, 관형어는 뭘 꾸며주는 거예요? 체언을 꾸며주는 거죠. 자, 즉 관형어의 형태는 관형사 단독으로 쓰입니다. 자, 새가 옷을 꾸며주는 단독. 또 체언 플러스 관형격조사 의가 쓰일 때. 자, 다은이 노래를 좋아합니다. 자, 이럴 때도 관형어로 쓰이는 거고요. 체언 단독으로 조사가 생략되었을 때. 그 다음에 용언의 관형사형. 즉 아까 말했죠. 용언의 어감 플러스 관형사형 어미. 아까 뭐뭐 니은 그리고 뭐뭐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한번 여러분 뭐 있을까요? 옆에다가 써서 알려주세요. 자, 관형어 한번 해보면요, 여러분. 관형어는 실현 형태가 관형사 단독으로 쓰입니다. 새 옷을 입었다. 또는 체언 플러스 관형격 조사가 들어갑니다. 또는 체언 단독, 즉 관형격 조사가 생략된 형태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용언의 관형사형이 등장하기도 하죠. 자, 어간 플러스 관형사형 어미가 붙는 건데요. 관형사형 어미 뭐 있어요, 여러분?
뭐뭐의 니은 있고요. 뭐뭐는 있고요. 뭐뭐 던 있고요. 뭐뭐 뭐 있어요? 또 매개모음 의 들어가 있는 리을이 있죠. 자, 이렇게 붙는 것도 관형어로 쓰입니다. 그럼 부사어라는 건 뭘까요? 부사 단독으로 쓰입니다. 자, 치킨을 매우 자주 먹는다. 아, 이건 이렇게 하죠. 라면을 매우 자주 먹는다. 누가요? 세희와 정원이와 신이와 기숙사 애들. 자, 체원 부사격 조사가 붙기도 합니다. 체원이 와 친하다. 체원 단독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주연이에게 줘. 부사 보조사는 자 고3이 잘 논다. 보조사가 들어가기도 하죠. 잘 논다 이런 형태로 되기도 하겠죠. 보조사 생략돼서. 자, 용언의 부사형, 즉 부사형 어미가 붙음으로써 자, 이렇게 형성되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뭐뭐형 어미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유인물에서 따로 정리를 해줬었는데요. 자, 부사형 어미 뭐 있어요, 여러분? 부사형 어미 뭐 있어요? 뭐뭐 개, 뭐뭐 도록이 있습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제 독립어라는 건요, 여러분 감탄사가 씁니다. 어머나, 내가 합격했네. 누구? 시영이. 네, 알겠습니다. 누구? 지원이. 진영아 공부 열심히 공부해. 그래, 공부 열심히 해. 이런 건 체험 플러스 혹격조사입니다. 혹격조사는 여러분 부르는 거예요. 뭐뭐아, 뭐뭐야. 진영아, 채승아, 리나야. 이런 형태. 자, 그 다음에 신이시여. 제발 저에게 공부할 능력을 주세요. 이런 것들도 혹격조사입니다. 자, 체험 단독으로 쓰기도 합니다. 세희야, 그만 자. 아니야, 그만 자진 않죠. 세희 자진 않아요. 세희야, 거울 좀 그만 봐. 제시어. 체험 단독으로 쓰이는 겁니다. 방학.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아, 방학하고 싶습니다. 캠핑장 가고 싶어요. 자, 여러분, 성적이 좋은 친구들, 제가 캠핑장에서 우대갈비 구워드립니다. 좋은 친구들이 아니죠. 옳은 친구들, 열심히 한 친구들, 성적, 너무 성적이면 다 된다라는 의미인가? 그럼 좀 그렇지. 착한 친구들, 너무 두루뭉술한가? 그렇다면 성적이 옳은 친구들, 제가 캠핑장에서 소고기, 돼지고기 구워줍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자, 전성어미까지 한번 봅시다. 자, 전성어미라는 것은요, 여러분,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다른 품사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어미를 말합니다. 우리 관형사형 어미는 뭐뭐, 이거 매개모음 의예요. 그래서 매개모음 의와 이 니은과 을과 리을은 같은 겁니다. 그냥 매개모음 그냥 다 편하게 쓰라고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은는 을, 니은, 리을, 던. 예쁜 소녀. 자, 우리 용언이지만 우리 예쁘다라는 형용사지만 소녀를 꾸며주고 있죠. 관형사처럼, 관형어처럼. 그렇게 되면 이런 걸 전성어미라고 합니다. 성, 즉 성질을 이동한다, 전한다, 바꾼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사형 어미는 뭐뭐음, 뭐뭐기, 뭐뭐미음이 있습니다. 즉 공부하다에 뭐뭐기가 붙어서 명사로 쓰이는 거죠. 자, 그렇죠. 그 다음에 부사형 어미는 뭐뭐개, 뭐뭐도록이 있습니다. 아름답다가 형용사인데 피었다를 꾸며주는 부사로 쓰이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전성어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지. 여기도 하고 우리 할 게 좀 많나? 없네요. 아, 다 했네. 여기까지만 일단 오늘 수업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던 봄이 오고 있는